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오늘 열린 국민의힘 당권주자 첫 합동연설에서도 이른바 김건희 여사 문자를 두고 난타전이 있었습니다. 인신공격과 비방, 내부 총질이다 한동훈, 당정이 갈라지면 다 죽는다, 원희룡 등등. 이제는 윤한 갈등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후보, 김한 갈등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말씀 좀 나누라는데. 어른이요, 지금. 카메라 앞에서만 그러지 마시고 실제로 뒤에 그 사면 껴 있는 말씀이시겠네요. 아니, 지금 싸우지 말라고 내가 가운데 있는데 지금. 아직 팀의 정체성을 익히지 못하고 팀의 화합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대표를 맡겨서 실험을 하기에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 위험합니다. 우리 지금 분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제의 장이어야 할 전당대회에서 인신공격과 비방으로 내부 총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당을 망가뜨리면서 이기면 뭐가 남습니까? 저는 그러지 않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겠습니다. 누가 당대표가 돼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이제는 김만 갈등. 도대체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보낸 문자 5건이 뭐길래 저희가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내 분위기, 앞서 잠깐 영상 봤지만 거의 내전 수준 아니냐. 김건희 여사의 문자 무시공방 이후에 오늘 오후였습니다. 광주에서 국민의힘 당권 주자의 첫 합동 연설회가 있었는데요. 잠깐 언급하셨던, 잠깐 화면을 봤다시피 후보들 4명 손을 잡고 있긴 한데 이전에 비교적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참 냉랭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를 만나보기 전에 오늘 첫 합동 연설에서 이런 행사 진행, 해프닝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화면을 만나볼까요? 이거는 호준석 대변인께 바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잠깐 지나갔는데 있습니다. 엄연히 당대표 후보인 호남과 제주에서 한동훈 후보, 정책을 제안해 주신 최고위원 분들 중에 절반이 후보로 넘는 오타가 나가기도 했고, 저를 보시는 그대로 한동훈 후보가 연설할 때 보시는 그대로 저기 내용 자막 그대로 잠시 배경화면이 꺼지기도 했습니다. 참 공교로운 일들이 무더기로 벌어집니다. 네, 이게 우연이죠. 우연인데 호남보수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좀 나사가 빠졌구나, 이제 이런 느낌을 들게 하는 장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당의 분위기가 지난 선거 때부터 계속해서 뭔가가 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것은 지난 2년 동안에 지도체제가 벌써 대표가 6명 바뀌고 사무총장이 8명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예. 예컨대 이제 이 프로그램 뉴스탑10이라고 치면 예. 2년 동안에 앵커가 6명 바뀐 거예요. 예. 김종석 앵커 전에 5명이 돌아갔다가 지금 예. 온 겁니다. 저는 참고로 5년째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요. 예. PD는 8명 바뀐 거예요. 8번 바뀐 거예요. 2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잘 나올 수는 없거든요. 지금 이 뉴스탑10이 잘 되는 이유가 김종석 앵커가 5년 동안 하면서 이렇게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어쨌건 이렇게 잦은 지도체제 변경, 그리고 당의 살림을 하는 사무총장이 8번이나 바뀌고 이러면서 이제 뭔가 좀 나사가 빠졌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고요. 예. 저게 이제 특정한 후보, 예컨대 한동훈 후보한테 일부러 그랬다거나 그런 것은 물론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저기 보면 정확히는 첫 합동 연설의 공식 명칭이 광주, 오늘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광주, 전북, 전남, 제주 합동 연설회였습니다. 맞아요. 호준석 대변인 말씀처럼 이게 지금 마치 1대3 한동훈 후보 견제가 많으니까 저게 한동훈 후보 오타, 당대표 후보인데 최고위원 후보라든지 첫 합동연설에 연설을 하는 도중에 저렇게 뒤에 배경화면이 뚝 꺼졌다든지 이런 게 공교로운 거겠죠. 다만 나사가 빠졌다기보단 뭔가 지금 그만큼 분위기가 어설하다,
뭐 이런 반증도 되지 않나 모르겠어요. 대변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당 전체가 이제 물론 사무처 당직자들이 다 맡은 바 소임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당이라는 건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 거고 앞으로의 미래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고 중기, 장기, 단기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추진돼 나갈 때 비로소 이제 그 당직자들도 방향을 잡고 자기 소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일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정확하게 안 되고 있다는 게 저희 당의 문제고 이것은 이런 작은 실수뿐만이 아니라 계속 이런 상태로 가면은 앞으로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 그다음에 대선 다 마찬가지로 암울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이번에 선장 제대로 뽑고 그 선장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지휘되는 이런 당 체제가 이제 1년 이상 계속이 되면 예. 해소될 거라 생각합니다. 글쎄요, 참 그 첫 번째 합동 연설에서도 해프닝이라면 해프닝일 혹은 한동훈 후보 축을 꽤 불쾌할 여러 그 행사 진행 사고도 오늘 처음부터 있었는데요. 사진을 볼게요. 뭐 저희가 혹은 일부 언론 카메라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포착한 건 아니겠지만 실제로 다 각자 시선이 다릅니다. 한동훈, 서병수, 황우여, 나경원, 원희룡까지. 나경원 후보가 오늘 얼음이라 얼음 하면서 원희룡, 한동훈 두 분 싸우지 말라고 내가 가운데 앉아있다. 공정한 전당대회 만들어 나가야 된다. 서병수 선관위원장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첫 번째 합동 토론회부터 꽤 냉랭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뉴스탑10이 좀 취재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바로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이현정 의원님. 네. 원래 그 당대표 후보들만 사전 간담회 형식이었는데 알려지기로는 원희룡 후보가 최고위원 러닝메이트인 인요한 의원과 같이 동행한 모양이에요. 했더니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 후보만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신경전 아닌 신경전돈을 합동연설의 초반에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자, 국민의힘은요, 집권 여당입니다. 자, 집권 여당의 지금 당대표를 또 최고위원들을 선출하는 지금 전당대회 첫 번째 연설회가 열린 것이죠. 예.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앵커가 좀 전에 지적해 주셨던 여러 가지 지금 실수들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전 되묻고 싶습니다. 과연 국정도 이렇게 해왔나라고 묻고 싶어요. 이게 단순한 저는 실수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집권 여당이 자신들의 당의 행사마저도 이 정도로 치룰 정도면 왜냐 보통 저 정도 하면요 다 사전에 이미 다 점검을 하고 리허설을 해봅니다. 예.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문자가 나갔다는 것 자체 이거는 누가 당에 지금 챙기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겠죠. 일일이 꼼꼼하게 지금 상황을 챙기고 그 중요한 행사에 저렇게 지금 실수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간과하고 있다는 그런 증명 아니겠습니까? 예. 그만큼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저는 상징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원희룡 후보가 본인이 지금 아마 호남 출신인 인요한 지금 최고위원 후보 이 같이 동행할 때 경우에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높이지 않을까. 예전에 뭐 이천수 씨를 함께 그렇게 데리고 다녔던 것처럼 이번에도 해양선거에서요? 호남이었던 것처럼 이제 인요한 위원장을 저렇게 가는 것인데요. 예. 이 작은 원칙에서 일단 무너지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금 사실은 정말 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 예. 굉장히 아마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선관위에서 미리 일단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오늘 행사 저렇게 지금 실수가 있었던 거 저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행사 진행 누군가를 탓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엄중하고 사실상 내전 수준 아니냐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 국민의힘의 치열한 전당대회 과열 분위기에 오타 하나 전광판 하나 꺼지는 것도 정말 후보들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또 인요한 의원 동행한 걸 두고도 신경전이 있었고요. 아까 그 4명의 후보가 사전 간담회 때 이렇게 손잡고 있었던 모습 있었잖아요. 각자 이제 막 웃으면서 얘기를 나눴지만 제가 저기 있었을 생각하니까 엄청 불편했을 것 같아요. 일단 두 분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보수 여당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온종일 어떻게 문자 일십 갖고만 싸우냐. 한심하다는 의견도 꽤 많지만 보시는 4명 당권을 두고 싸우는 후보들로서는요. 전당대회 이후는 전당대회 이후고 지금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일 겁니다. 일단 한동훈 후보도 내부 총질, 인신공격, 비방 이런 표현을 쓰면서 본질은 일십, 문자를 읽고 답하지 않은 무응답이 아니라 유출이라고 역공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왜 그때 아무 소리도 안 했습니까? 지금 와서요? 그러면서 사과가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대통령실의 공식적 이 통로를 통해서 얘기했던 저에게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운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그게 왜 문제입니까? 예를 들면 뭐 기분이 나쁠 수 있죠, 당사자가. 근데 예를 들면 여사가 보낸 문자가 임금님의 교서는 아니잖아요. 특히 이제 문자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문자 공개는 대통령실에서 안 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게 직간접적으로 그 뒤에는 대통령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실에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김재섭 의원, 소장파 의원 가운데 한 명인 초선의 김재섭 의원이요. 성친 부의장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의 전당대회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취지 아니냐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문자가 임금님 교서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저도 공감되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이 문자를 보내면 무조건 답변을 해야 합니까? 물론 그거에 대해서 도의적으로 어떻게 문자를 씹을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변인들과도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문자를 좀 씹는 사람들도 있고 문자를 그거를 그냥 답장을 보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영부인의 문자 아니냐, 그리고 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지적은 있을 수 있는데 한동훈 후보가 분명 다른 루트를 통해서 자기 의견 전달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문자를 주고받은 15일, 19일 다양한 날짜들이 있는데 그 전후로 해서 한동훈 후보가 그 당시에 비대위원장으로서 뭔가 국민들의 염려가 있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다, 이런 의사표명도 했고 김경률 비대위원이 분명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면서 부적절한 표현이나 이런 것들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분명 한동훈 후보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본인이 의사표명을 했다는 그 주장이 일단 뒷받침이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지금 한동훈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나는 사과를 오히려 요구했지만 내가 받았던 그 내용은 사과가 좀 힘들다는 내용이었다. 거기에 힘이 실리는 이유가 그 전후 과정에 있어서 그 19일, 15일 그런 문자 이후에 20일 날 사퇴 요구 받지 않았습니까? 예. 사퇴 요구가 문자를 정말 읽고 회시를 안 했기 때문에 사퇴 요구를 했겠습니까? 뭔가 분명 사과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요구, 논의가 있었고 그거에 대한 반대 작용으로 아마 사퇴를 하라는 것이 있었고 예. 그거에 대한 효과로 저는 1월 25일 날 한동훈 그 당시 비대위원장의 인터뷰를 보면은 그 사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제가 사과는 얘기한 적 없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나요라고 한 발짝 또 물러서거든요. 예. 그런 일련의 과정들 그냥 시계열상으로 나와 있는 팩트만 보더라도 분명 그 김건희 여사의 문자가 어떤 뉘앙스가 있는지가 뻔히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꾸 왜곡하고 호도하는 시도들이 있는 것 같다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재섭 의원의 말은 김건희 여사의 문자가 임금님 교서냐, 혹은 아니 대통령실이 사과할 마음이 있었으면 왜 굳이 한동훈 후보의 허락을 받고 하냐, 할 거면 그렇게 했으면 되지 사과 의지가 없었던 거 아니냐는 얘기. 이현정 의원님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한동훈 후보와 가까운 이른바 친한계 인사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누가 죽는지 보자. 여기 전문 용어도 나왔습니다. VIP1, V1 대통령, V2 김건희 여사가 문자 공개를 오케이 했다면 이거 선 넘은 거 아닌가? 일시비 본질이 아니라 유출이 문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자,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반응을 보였죠. 고위 관계자 발로 이 대통령실을 이번 전당대회에 끌어들이지 마라, 개입하지 않겠다, 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 간에 이루어진 문자입니다. 예. 이 문자가 지금 공개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 분명히 한동훈 위원장 후보가 공개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상황을 보면. 그러면 일단 어쨌든 간에 김건희 여사가 이 문자를 누구에겐가 공개를 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대통령실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문제로 넘어갈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왜 이게 유출됐는지에 대한 입장을 기본적으로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누구한테 줬으면 줬다. 그다음에 친윤의원한테 줬으면 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미 대통령실이 개입을 해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수가 된 거예요. 이미 안 한 게 아니라 이미 개입을 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전국에 일단 이 김건희 여사 가지고 있는 문자가 누가 중간에서 뭔가 이용했든지 간에 어쨌건 첫 번째 가지고 있었던 당사자가 제3자에게 넘겨줬다는 게 이미 기수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지금 대통령실의 해명과 어떤 대통령실 사과라든지 대통령실 입장 표명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조건 상관없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CBS의 논설 실장이 과연 본인이 이거를 그냥 아무런 어떤 허락 없이 예. 김건희 여사의 허락 없이 이걸 공개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공개도 괜찮다는 허락을 받고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저는 답변을 대통령실이 할 책임이 있다. 왜냐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 정말 별거 아닌 문제입니다. 특히 아무리 그렇지만 국민의힘에 뭐 입당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사의 문자를 보내면 안 보내면 이게 중징계 사안인가요?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거 가지고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대통령실이 이미 개입을 해버렸고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왜 아무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는 것인지 오히려 대통령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선을 그어야 될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방송 전에 체크해본 결과 용산 대통령실은 더는 문자 논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라는 게 관계자 말의 공식 입장인데 이현정 의원은 대통령실이 명쾌하게 해명할 건 해명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아니 이미 사실은 해버렸잖아요. 예. 해버리고 입장 발표하지 않겠다는 게 얼마나 무책임한 발언입니까? 호중석 대변인, 일시비 문제가 아니라 문자의 무응답, 무시가 본질이 아니라 유출이 본질이다. 한동훈 후보 쪽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예 오늘 오후에 본인이 한동훈 후보는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진중권 전 교수든 기자든 보여준 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아예 문자 유출은 본인들 책임이 아니다고 쐐기를 박은 오늘 입장 발표도 있었습니다. 어쨌건 이 이슈는 한동훈 후보 측에서 처음 제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이제 수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먼저 공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자명한 일인 것 같고 그건 이제 상식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그 진중권 교수가 이 문자를 이제 봤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그거는 한동훈 후보 측에서 보여준 것이 아니냐 그런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그 한동훈 후보가 보여준 적이 없었다라는 그런 입장을 냈다고 하니까 그 부분 정확한 진위는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좀 전에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대통령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했다는 입장 표명이 예. 굉장히 저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어떤 생각하는데요. 의미입니까? 저는 분수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오늘 아침부터 이제 그 비대위원 회의에서부터 쭉 참석을 했거든요. 예. 저희 당의 기류가 지금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공식 그 회의석상에서 자해행위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자해행위. 이렇게까지 가서는 안 된다라는 다른 비대위원들도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원장 서병수 선관위원장이 후보들 모아놓고 예. 이 얘기는 아예 이제 묻지도 말고 답하지도 않았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대통령실까지 당무 개입이니 이 논란까지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대체로 모두가 갖고 있고 지금 저희 당이.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더 이상 확전이 아니라 저 이제 그 수그러드는 그 분수령에 이미 접어들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실이 문자 논란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언급을 안 하는 게 이게 호준석 대변인 바람처럼 이게 사그라들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더 논란이 키워질 것인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요. 내가 문자 답장을 안 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 자르려 했냐 혹은 사과는 본인들이 결정하면 되지 이런 입장 그리고 보시는 그대로 누가 죽는지 보자 유출 이게 더 중요한 문제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 쪽에서는요.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의 시작에 찐윤인 이 사람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들려온 얘기가 의원님께서 어떤 사람 때문에 이제 특정 두 분이 공천 탈락했다,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아니요. 이게 좀 왜곡된 거예요? 아니 얘기된 게 그거가 아니라니까. 이재명이나 이 정청래 같은 사람들이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시대 같으면 국회의원을 하고 당 대표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또 누가 또 왜곡해 비틀어가지고 그렇게 말을 해. 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건 싫다. 내가 대신에 누군가가 해야 되면 총대로 매라면 하지만 나는 그렇지 나와도 내 시간 좀. 총장님께요. 전 안 나오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번에 지금 뭐가 없는 상태인데 그게 아마 그 모든 비난과 화살이 혼자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예. 그러면 그걸 좀. 김건희 여사 문자를 처음에 애초에 뿌린 사람이든 아니면 애초 뿌린 사람은 아니더라도 중간에 막 이렇게 확대시킨 사람이든 이걸 한동훈 후보 쪽에서는 이철규 의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용산과 한동훈 후보의 전면전 그 중간에 이철규 의원이 끼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출이 됐는지까지 하나하나 다 밝혀지지는 않지만 누가 보더라도 그 중심에 이철규 의원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 발로 나오는 얘기를 보면 대통령으로부터 이철규 의원이 받았고 그 받아서 친윤 의원들에게 공유했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밀착된 관계가 아니면 이 은밀한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누구를 통해 직접 했다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 경로에서 그런 내용들을 공유한 사실이 있을 수 있을지언정 그게 이번 전당대회 때 나오는 과정에서는 의도된 것이 있다는 것이 뭐 대체적인 분석이고 그러면 그 중심에는 당연히 이철규 의원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으로 또 연결돼서 보면 결국에 이어지지 않았지만 연판장 사태 이것을 주도했던 그 남양주의 조광한 위원장은 또 이철규 위원장이 영입한 인사고 특별히 관련이 이 관계가 있다는 걸 고려하면 이 지금의 사건이 일련에 연결되는 과정, 이 전대가 한동훈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친윤의 어떤 의중에 따라서 계획된 어떤 뭐 이 프로그램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냐는 것이 얘기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출 과정에서도 이철규 의원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세간의 의혹, 의심이 당연한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철규 의원은 작년에 한동훈 후보를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는 데는 앞장섰던 인물인데 이후에 이른바 유난 갈등 국면마다 한동훈 후보와 충돌을 했고 뭐 배현진 의원 지금은 뭐 한동훈 후보 뭐 사실상 돕고 있는 배현진 의원과도 원내대표 출마 여부를 두고 악연이 있었고 뭐 최근에는 검찰 중간 간부에 불과하던 사람 아니냐 한동훈 후보를 이렇게 비판하겠던 이철규 의원인데 그 아까 호준석 대변인님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비대위 분위기가 야 이 문자 이거 다 국민의힘 모두 망하는 자해행위나 아니냐 뭐 이런 나왔으면 만약에 진짜 이철규 의원이 이거를 뿌렸거나 뭐 중간에서 어떤 일을 했다면 이철규 의원이 직접 해명해야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참 답변하기가 참 제가 좀 난감한데요. 이철규 의원께서 어쨌건 그 문자 내용을 전달한 것은 맞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원과 당규에는 어쨌건 지금 그 현역 국회의원들 그리고 당협위원장들 모두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칙대로 저도 이제 대변인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방송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 이쪽 후보 측에서는 이렇게 또 해석할 수가 있고 저쪽 후보 쪽에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뭐 오해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어쨌건 우리가 모두 제일 중요한 것은 법과 원칙입니다. 법을 우리가 정해놓은 당원과 당규가 있기 때문에 어제 그 연판장 이른바 그 연판장 논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그 돌렸을 때는 사실은 그게 그 후보에 등록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가 비판의 소지가 많았지만은 당원 당규를 명시적으로 위반한 건 아니었거든요. 사실 법적으로 따지면. 근데 이번에는 이미 후보 등록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당협위원장들이 하면 그것은 이제 당원 당규 위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모든 우리 구성원들이 당원 당규 지키자 그러면서 전당대회 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합동연설이 끝난 다음에 아마 기자들 앞에서 한동훈 후보가 보시는 자막 백브리핑을 한 모양인데 본인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당선이 돼도 앞으로 뭐 공식 명칭은 영부인은 아닙니다만 아마 김건희 여사와의 당무 대안은 없다. 사적으로는 연락 안 하겠다는 취지를 아예 쐐기를 또 한동훈 후보가 박은 모양이에요. 저 얘기. 만약에 대표가 되더라도 영부인과 김건희 여사와 당무 대안은 없을 것이다. 호준석 대변인의 바람처럼 쉽게 이게 논란이 식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는 다른 쪽에서는요. 이번 김건희 여사의 문자 파문이 유난 갈등이 아니라 이제는 김한 갈등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도 문자를 많이 보냈지만은 장관들한테도 많이 보냈다 하는 설이 나오잖아요. 또 보도가 있고 그러면은 그것이 밝혀지면은 국정농단으로 가는 거죠. 지금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의 싸움이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의 싸움이에요. 김한 갈등이 굉장히 컸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해라 하는 말까지
전달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엄격하게 보면은 저는 김한 갈등이다. 누가 죽는가 봐야 돼요. 김한 갈등이다. 이거는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의 갈등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후보의 갈등 아니냐. 저희 참 우리야 관전자 입장이니까 이 갈등 구조가 참 확연하긴 한데 강이네요. 강, 돌아올 수 없는 강. 이렇게 쭉 저희가 그래피로 꾸며봤습니다. 격양된 반응들이 있고 실제로 김한 갈등이라는 표현 성추행 부의장도 동의하십니까? 맞죠. 사실 유난 갈등의 이면에 그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안고 있던 김건희 여사 관련 리스크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미온적 태도를 보이다 보니 그걸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문자라는 김건희 여사의 문자라는 좀 더 직접적인 요소가 나왔을 뿐이지 사실 이전에 있었던 유난 갈등 역시 그 근본에는 김건희 여사의 문자,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지난 총선 패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얘기에서 계속 그 책임론과 둘러싼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이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 대한 이 독박 프레임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물론 민주당에서 계속 당연히 지난 총선 패배의 책임에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도 책임이 있죠. 독박이라는 건 순화해서 이제 책임 뒤집어 씌우기. 뒤집어 씌우기. 계속 뒤집어 씌우기라는 시도가 계속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홍준표 시장이 계속해서 총선 이후에 계속해서 그 총선 패배의 원인을 한동훈 위원장에게 있다라고 뭔가 뒤집어 씌우지 않았습니까? 국민들 저는 그때도 뭔가 이 뉴스타텐에서도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반향이나 이런 것들이 더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에게만 뭔가 계속해서 뒤집어 씌우는 이거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느끼면서 뭔가 동정 여론이 생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두 번째 시도는 그 조정훈 TF 단장의 시도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도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인데 저는 지금 이 사건 이 문자를 보고 나서 여당 의원들 중 아니면 여당 관계자들 중에서 것 봐라 이때 사과를 할 수 있었는데 이 타이밍을 놓친 것 이것이 미숙한 것이다. 그래서 총선 패배한 것이다 하는 사람들 중에 과연 총선 이 백서와 관련된 뭐 인터뷰라든지 자료 제출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그 책임의 원인, 그 패배의 원인이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안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원인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한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저는 그걸 확인하고 싶어요. 만약에 그것을 주장하던 사람이 있었다면은 것 봐라 그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느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데. 잠시만요. 말씀 그렇죠. 죄송한데 성친 부의장 말씀은 지금 이제 한동훈 후보가 각을 세우고 있는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총선 당시에 주구장창 일관되게 김건희 여사 사과를 요구했다면 봐라 왜 일십했냐 내 말 들었으면 사과했었어야 되는 걸 물밑에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맞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라도 총선 직후에라도 막 뭐 김건희 여사 말 맞다나 뭔가 그때 얘기하면은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총선 직후에 그 백선 TF 백서 작성하는 과정에 그때라도 그 얘기를 했냐라는 거죠. 아무도 그 얘기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원희룡, 나경원 이런 분들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그 책임론을 묻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 김건희 여사 사과 안 한 거에 대한 그 원인을 지목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지금에 와서 왜 사과하는 걸 막았냐고 말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야 뭐 상대당의 박지원 의원이니까 마치 지금 용산의 권력 중심에 대통령보다 김건희 여사가 마치 있는 것 같은 이런 뉘앙스를 막 풀풀 풍기면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걸러듣긴 해야 되는데 김한 갈등. 근데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저 이현정 의원님. 이것도 박지원 의원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한동훈 후보에게도 문자 많이 보냈지만 장관들한테도 많이 보냈다는 설이 있잖아요. 뭐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뭐 마치 이게 전당대회 개입을 넘어서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마치 비선이 있다는 듯한 박지원 의원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뭐 손님 끌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보셨나요? 보셨으면 증거를 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책임 있는 정치인이 썰이 있다라는 이야기로 그렇게 이야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런 중대한 문제를 그냥 들었다는 소문을 이야기하면 뭐 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 저도 다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벌써 국회 최고령 국회의원이시고 오랫동안 그 비서실장도 하고 국정원장도 한 분이 그런 썰이 있다라는 이야기로 해서 저렇게 어떤 대통령실을 소위 공격하는 그런 소재로 쓴다는 것은 저는 국정 운영을 해봤던 분으로서의 어떤 굉장히 적절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본인 생각이 듭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본인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저런 이야기 누가 딴 사람 했다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저건 아니거든요. 예. 저거는 정말 제가 룰을 지켜야 될 게 뭐냐면 예. 최소한 국정 운영을 참여해 본 분들 같은 경우는 저런 이야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과연 사실관계에 맞는지 부합하는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걸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 기만 갈등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구도는 보지 않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려고 했던 일부 세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걸 공개해서. 근데 저는 이분들이 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눈앞에 이걸 공개를 하면 한동훈 후보가 정말 예의도 없고 어떻게 지금 여사의 어떤 이걸 하느냐 이런 공격을 할 수가 있죠. 매정하고. 그렇죠. 근데 조금 더 넓게 보면 자칫하면 지금 이게 당무 개입이라는 프레임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지금 사실은 우리가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왜 윤석열을 뽑았느냐에 대한 이제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예. 뭐냐면 뭔가 법과 원칙을 지키는 정부가 수립됐으면 좋겠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 이 열망이 저는 결국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던 가장 큰 가치 아닌가요? 자, 그렇다면 당연한 예를 들어서 뭐 야당 같은 경우는 김혜경 여사가 저 박산대 원내대표 이야기해서 막 이야기합니까? 김혜경 씨요? 네, 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마찬가지로 더군다나 이거는 최고 권력자입니다. 대통령 영부인이 예를 들어서 저런 문제를 이야기하려면 누구하고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대통령과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정무석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정무석과 이야기를 해서 내가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 여당의 지금 대표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걸 논의 좀 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지금 국민들이 상당히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게 바로 그 지점입니다. 왜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사적인 통로를 통해서 마치 공적인 일들을 논의하는가.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전당대 개입뿐만 아니라 뭐 누군가는 비선이라고 합니다만 왜 굳이 영부인, 대통령의 부인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느냐 이것 또한 나중에라도 고쳐봐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바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지금 이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 바로 이 원칙이 무너졌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제 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막 확대 해석하시는데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고.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이런 식으로 당무에 미주알 고주알 이거 하겠다 뭐 해라 뭐 등등 이야기를 하면 만약 거기에 한동훈 후보가 답변을 했다고 그러면 만약 그게 공개가 됐으면 야당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공개한 분들이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좀 더 넓은 부분을 못 보는 것 때문에 이게 다시 부메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후보가 오늘 뭐 당대표가 되더라도 김건희 여사와 당무 관련된 대화는 없을 거다. 그렇죠? 이게 뭐 공식 적어야 뭐 텔레그램이든 아니면 문자든 전화든 아니면 공식적인 루트라도 뭐 김건희 여사가 지금 뭐 제2부속실도 없는 마당에 이런 공식적인 정무를 맡을 공식 역할을 할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건 맞는 거니까요. 저희 어제 채널A 단독 취재 내용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보낸 문자, 텔레그램은 5개였다 모두. 뭐 대략적 이것 또한 뭐 완벽한 원문이 누군가에 공개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어떤 구성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자 1월 15일입니다. 논란의 문자는 아시는 대로 1월 19일이었고 나흘 전이었습니다.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자 대통령과 전화해 보시면 어떨지 내심 전화 오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읽었다는 표시죠. V 표시 초록색 2개. 다음 화면이죠.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 결정해 주시면 그 뜻 따르겠습니다. 중략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게 1월 19일 해당 논란 애초에 불거진 논란의 같은 시점에 세 번째 문자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과 금요일, 정확히는 금요일에 미리 말씀드렸던 이 사과하면 책임론에 불을 붙을 겁니다. 그러면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 결정해 주시면 그 뜻 따르겠습니다. 이게 세 번째 문자고요. 다음 쭉 보겠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 얘기도 나오고요. 사과 필요하다면 단호히 결심하겠습니다. 또 있나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한동훈 후보 쪽에서도 얘기한 부분. 위원장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에게는 사과의 방점을 찍힌 게 아니라 사과를 안 하겠다는 거에 무게를 실은 거 아니냐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이죠. 사과 필요하다면 단호히 결심하겠습니다. 하나 뭐 더 있고요. 쭉 만나왔는데요. 조기현 변호사님, 저희 채널A가 단독 취재한 5개 문자 메시지를 쭉 봤을 때
사과하고 싶은 것 같습니까? 안 하고 싶은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사과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안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이 보도를 봤는데요. 이 김건희 여사 한동훈 위원장이 관련해서는 2020년에 특정 사건 계기로 해서 단기간에 330여 건의 메시지를 받는 관계라는 게 확인이 된 바 있잖아요. 물론 그게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대통령과 연락이 안 돼서 했다는 취지지만 어쨌든 편하게 연결하는 사이인데 연락하는 사이인데 지금의 이 메시지가 뭐 중대한 이슈이고 총선이라는 중요한 일정에서 뭐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무게감 있게 전달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과연 이 내용 이렇게 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개가 전제돼서 뭐 취재를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 유출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각색돼서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배신자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이렇게까지 결단하고 사과를 통해서 총선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이것도 안 받아들였다. 이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상당히 각색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애초부터 공개될 때 한동훈 위원장 측이 원문 자체를 공개하지 못할 거라는 걸 전제하고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어쨌든 이게 아킬레스건이 이 개인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그 연락했던 관계라는 부분이 다시 부각되는 것이 당 대표로서의 위상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직접 공개하지 못할 거라고 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논란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확대가 됐고 두 분 간에 이게 어떤 결과에 이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한동훈 위원장이 이 문제를 일단락 짓기 위해서는 원문 자체를 공개하고 그 취지를 어떻게 본인이 이해했는지 원문과 함께 얘기를 하면 더 이상 이 논란은 확대 안 될 것 같거든요. 계속 이 각색되거나 아니면 유출되거나 제3자를 통해서 들은 내용으로 이 구성되는 메시지를 내용 가지고 그 의미를 해석하게 하는 것이 이 논란을 계속 가속화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한번 공개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근데 한동훈 후보 측은 이거 누구한테 보내준 적이 없다고 하니까 호준석 대변인께서 정치에 언제 뛰어드셨죠? 몇 월 며칠? 12월 말입니다. 12월 말? 네네. 그럼 한 달도 채 안 돼서 이런 일이 호 대변인이 모르게 이제 일어났던 건데 실제로 총선에 뛰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이나 하셨는지 혹은 지금 와서 이 채널의 단독 보도 내용을 보고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문자를 공개하라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야말로 정말 사적인 대화입니다. 영부인이 당무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당의 당직자도 아니고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 한동훈 후보가 오늘 대표가 돼도 여사와는 당무 대화 없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지극히 원칙적이고 상식인 거죠.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지금 대표가 되면 여사와 당무 대화를 하겠다. 그러면 일면토비죠. 그거는 일면토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원칙과 상식으로 돌아가서 그 문자를 지금 누구든 어느 쪽이든 공개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걸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쪽 생각을 갖고 보면은 사과하겠다는 것에 방점이 찍힌 것 같기도 하고 이쪽 생각을 갖고 보면은 아니라는 쪽에 방점이 찍힌 것 같기도 하거든요. 한번 직접 전화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전화해 보시면은 그 뜻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라는 걸로 이해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전화해서 잘 풀어보고 사과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해가 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어쨌건 박지원 의원 같은 분은 누가 죽나 보자라는 게 누가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안 건너 불구경이죠. 근데 그걸 다 압니다. 저희 당에서도 다 압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당 분위기가 그렇게 심각성을 느꼈던 거고요. 오늘 이 문화일보 비롯해서 이제 보수 언론들의 사설도 다 똑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공멸이다. 그래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거와는 반대로 이제 잦아듭니다. 보십시오 이제. 뭔가 지난주 이후에 조금 조심하시는 것 같은 건 제 느낌 탓인지 모르겠어요. 한동훈 후보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김건희 여사 문자에 답을 달았다면 이건 국정농단이고 또 있나요? 그럼 다른 분들은 앞으로 국민의힘 당대표 일 당무를 김건희 여사 상의할 건가? 이게 아예 한동훈 후보듯이 가만히 있지 않고 역공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카톡 오면 텔레그램 오면 다 답 달고 뭐 이렇게 할 건가? 공적 영역인데 사적 영역을 끌어올 건가? 뭐 이런 취지의 얘기겠죠?
근데 저는 어제 저희 채널A 단독 보도 내용 중에 이 부분이 좀 흥미로웠어요. 흥미롭다기보다 사과하면 책임론에 불을 붙을 겁니다. 전 이런 건 처음 들었거든요. 통상 사과를 안 하면 책임론에 불이 붙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역풍이 부는 건 사과 안 하면인데 사과를 하면 오히려 책임론에 불을 붙을 거라는 얘기도 좀 눈에 띄었습니다. 맥락상.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10개월간의 수사 끝에 경찰이 최상병 사건과 관련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논란의 인물 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박정훈 대령이 이 임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넘기려고 하자 국방부 장관이 제동을 걸었고 이게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으로 번졌죠. 결과적으로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겁니다. 이 수색 과정에서 원래 장화 높이까지만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허리 아래까지 들어가라고 지시를 내린 건 임사단장이 아니라 제11 포병 대대장이라는 겁니다. 첫 소식 공국진 기자입니다. 경찰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수사한 혐의는 두 가지.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입니다. 경찰은 먼저 수중 수색 지시와 관련해 임 전 사단장에겐 작전 통제권이 없었다고 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임인 포병 11대대장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는 지시를 확인했습니다. 선임 포 11대대장이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 라고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임의로 함으로써 11포병 대대장의 지시로 다음날 허리 높이의 수중 수색이 이루어졌고 최상병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사실상 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으며 임 전 사단장이 영향을 줬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게 경찰의 결론입니다. 직권남용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부대원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거나 54단장의 작전 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위법 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부 지시가 월권 행위일 수는 있지만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과 2명을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7여단장 등 6명은 관리감독 소홀 등이 확인돼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로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보름을 앞두고 전국 순회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첫날이 광주였는데요. 이 주말 사이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까지 겹치면서 신경전은 치열했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광주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첫 합동연설회. 당권 주자들은 경쟁 후보들을 견제하는 뼈 있는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사사건건 충돌하는 당대표, 또 눈치 보고 끌려가는 당대표로는 안 됩니다. 우리 당의 썩은 기득권 폭발시켜 주십시오. 줄 세우기가 우리 당의 썩은 기득권입니다. 팀의 화합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대표를 맡겨서 실험을 하기에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 위험합니다. 축제의 장이어야 할 전당대회에서 인신공격과 비방으로 내부 총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수천 명의 지지자들이 몰렸는데요. 후보 이름을 경쟁적으로 연호하고 응원하는 모습입니다. 당 지도부가 나서서 후보들에게 김건희 여사 문자 관련 충돌을 자제하라고 요청했지만 오늘도 기싸움은 이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사과를 하든지 그 입장을 우리 당원이나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입장을 한번 전하신 다음에 끝내는 게 좋겠다. 제가 사과할 일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 사과하라는 말이죠? 당대표가 됐었을 때도 영부인님과 당무 관련해서 대화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 합동연설회는 모레 부산에서 열립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자, 홍준표 대구시장 원희룡 후보 진중권 교수
누가 전대에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얼치기입니다. 얼치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사람을 뜻하는 말이죠. 이 어제 홍준표 대구시장 얼치기들에게 당이 휘둘리고 있었다면서 한동훈 후보가 얼치기 좌파 진중권 교수의 조언만 들었다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진 교수 전당대회 개입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가만히 있을 진 교수가 아니죠. 얼치기 좌파에게 휘둘리지 못해 안달을 하더니 그새 사정이 달라지신 모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홍 시장이 자기를 찾더니 이제 와서 얼치기라고 비판한다 뭐 이런 내용 같아요. 네, 진 교수는요. 3년 전에 이 홍 시장이 방송에 출연해달라고 간청을 해서 돈도 안 받고 출연해줬다면서 이 토론을 소환했습니다. 우리 진 교수님하고는 제 기억에는 한 20년 됐습니까? 그때 한번 토론해보고 워낙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또 논리적이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고요. 공적으로 너무 많이 부딪혀가지고. 그렇죠. 진 교수 지금 스페인 여행 중이라던데 국내에 있을 때보다 글을 더 많이 올려요. 그렇습니다. 요즘 원희룡 후보와도 싸우고 있죠. 진 교수는 공교롭게도 홍준표, 원희룡, 나경원 모두 3년 전 자신과 엮이지 못해 안달이 났던 사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원희룡은 대선 출마할 때 내가 도와줬거든요. 원희룡이 불러가지고 내가 제주도까지 갔어. 나랑 대담을 하자는 거야. 내가 부담스럽다. 나경원은 오지 말라고 하는데 굳이 왔어. 사진 찍겠대. 아 그럼 차라리 내가 셀카를 찍어서 내가 올리겠다. 그래서 내가 내 카메라로 셀카 찍어서 내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래놓고 지금은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죠. 당사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원희룡 캠프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원 후보 캠프는요. 진 교수를 향해서 혐오와 막말에 대갈하면서 당원 가입부터 해달라는 뼈 있는 논평을 냈습니다. 반면 홍 시장은요. 할배 꼬장 그만 부리시죠 라는 진 교수의 게시물에는 대꾸하지 않고 대신 유승민 전 의원을 끌어들였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유 전 의원의 길로 가고 있다면서 배신의 정치에 또 당할까라고요. 그러자 유 전 의원, 홍준표 시장이 윤 대통령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코박콩이라며 비꼬는 인터넷 은어와 함께 사진도 올렸습니다. 윤 대통령 힘이 빠지면 칼을 꽂을 자가 바로 코박콩 같은 아부꾼이라고요. 야, 뭐 장애전도 치열하군요.